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책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관찰하다 보니 어린이의 책 읽기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자가 적어서 책은 쉽다. 독서는 질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다. 책을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만화를 읽히면 책 읽기에 취미를 붙이게 된다 등등 가장 심한 편견의 희생물은 그림책입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림책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을 모아 우스개 삼아 그림책이 썰렁하다는 이유 맞아 베스트 5라고 이름을 짓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책은 유아들이나 읽는 책이다. 갓난아기가 젖을 떼는 것처럼 그림책도 아이가 자라면서 떼 버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초등학교 가기 전 아니면 유치원 가기 전까지만 읽고 그 그림책을 다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글을 유창하게 읽기 시작하면 가능한 한 빨리 그림이 별로 없거나 글씨가 빽빽한 책을 지워주기도 합니다. 도서관에도 그림책은 주로 유아용 열람실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에게 그림책을 사주는 부모는 드뭅니다. 그림책의 세계에 채 발을 들여놓기 전에 문을 걸어 잠그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젖된 아이도 뼈대를 튼튼히 하려면 우유를 마셔야 하는 것처럼 독서 습관의 골격을 다지려면 고학년이 되어도 그림책을 읽는 것이 좋고, 그림책은 대학생까지도 읽어주어도 아주 좋은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은 나이의 장벽이 허무는 책이고 0세에서 100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 바클렘의 그림책 찔레꽃 울타리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가 넘게 팔린 그림책의 고전입니다. 수업 시간에 어머니들에게 이 책을 보여주면 그림의 아름다움과 포근함에 감탄을 합니다. 이 그림책을 영국의 로얄 덕션사에서 펄 섹션이라는 찻잔 세트로 비적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꼬마 손님이 오면 깨뜨릴까 망설여짐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놓습니다. 그림책을 읽은 아이들은 탄성을 지르며 좋아합니다. 정말 감격해 하면서 차를 마십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은 이 소란스러움을 잠시 소외합니다. 그림책을 암호로 삼아 우리끼리 한패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호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림책은 안 사도 미술학원에는 보낸다. 그림책은 아이들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예술 작품입니다. 잘 그린 그림책은 한 폭의 명화나 다름없고, 좋은 그림책을 많이 본 아이들은 색감이 좋고 형태를 포착하는 솜씨가 뛰어납니다. 상상력도 풍부해서 화면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지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책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림책에 그림을 흉내내어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유치원 아이들이 그림이 퍽 다릅니다. 흥미롭게 아이들의 그림은 그 나라의 그림책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대체로 서양 아이들은 형태를 잡는 선이 매우 가늘고 우리 아이들은 굵습니다. 서양 아이들은 투명한 파스텔 톤과 중간색을 많이 쓰는 반면 우리 아이들은 시중에 널리 애니메이션 그림책에서 볼 수 있는 불투명의 원색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적 감각을 키워준다고 미술학원에 보낼 것이 아니라 아이가 즐겨보는 그림책의 질부터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림책은 읽으면 고학년의 책을 못 읽는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책은 문화, 과학, 역사, 인물, 철학 등 모든 주제를 다룹니다. 어린이 책에서 가장 포괄적인 갈래며 따라서 여러 분야의 그림책을 읽은 아이는 다른 책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주제에 입문할 때 그림책의 도움을 단단하게 뭉쳐있는 내용으로 실마리로 풀어나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버지니아 리버튼의 작은 집 이야기를 읽으면 사회 교과서에 나온 도시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제에 대해 물으면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히말라야를
책상 위에 놓아주면 장황한 설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영재에게 그림책이 시시하다고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자녀가 다른 집 아이보다 똑똑하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부모 가운데 아이가 그림책을 읽지 않는 것이 무슨 자랑인 양 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가 사물에 대해 이해나 학습의 진전이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체 발달이나 심리적 정서적 발달 수준은 어느 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나이에서 오는 한계를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실내로 흔히 신동이라고 불리는 10세 전후의 제주꾼들을 떠올려 보세요. 음악, 스포츠, 수학, 암기력 등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철학, 심리학, 문학, 사회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영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성인이 된 다음입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은 인생의 경험을 두루 거쳐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지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책은 자연과의 교감, 따뜻한 심성,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을 가르쳐 줍니다. 자녀가 머리만 크고 마음이 빈약한 기형아로 자라기를 원치 않는다면 영재 아이에게도 그림책을 많이 읽혀야 합니다. 자, 책을 읽지 않는 아이에게 그 학년의 권장 도서를 많이 읽히면 된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책은 책을 싫어하는 어린이를 치료하는 도구다. 그림책의 그림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그림이 주는 편안함은 아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딱딱한 책에서 부드러운 사파가 쉼터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권하면 처음에는 멋쩍어 합니다. 때로는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된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비장의 카드로 보여주는 그림책들 가운데 니콜라이 포포의 현암사가 있습니다. 전쟁의 어리석음을 다룬 글자가 전혀 없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이 전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그림책이 시시하다는 말이 쑥 들어갑니다. 요즘 글없는 그림책이 아주 깊이 있는 그림책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그림책을 이해하려면 많은 책을 읽은 자들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로부터 그림책과 친구가 되고 또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림책에서 자신감을 얻으면 용기를 내어 어렵다고 느끼던 책에 도전하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졸업을 앞둔 6학년 친구가 와서 우리 반 아무개는 이상의 날개를 읽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거 이해도 못하고 읽는 거지요. 아직도 다 못 읽은 그림책이 얼마나 많은데 촌스럽게 폼을 잡기는 하며 우리 집 책꽂이에 그림책을 꺼냅니다. 고정관념을 깨면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을 여러분들 그림책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책을 우습게 보지 맙시다. 그림책은 독서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림책은 아이들의 최초로 만나는 예술 작품입니다. 그림책에 대한 수업, 그림책에 대한 그림책 테라피를 하다 보면 미술 관련 그림책을 소개해달라는 주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림 그리는 아이 김홍도와 같은 화가의 전기 그림책, 생각하는 미술 이야기 시리즈처럼 미술의 기본 요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책, 내가 처음 만난 예술가 시리즈와 같은 감상용 책, 그림 그리기를 지도하는 책 등을 소개해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미술 교육을 위해 실기만 열심히 시키면 된다는 부모들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화가들은 작품의 착상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책을 읽고 다른 예술 분야냐 세상사에 두루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감수성이 뛰어나야 한다. 세상을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어려서부터 예술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많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예술적인 감수성도 뛰어납니다. 아이에게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려면 부모가 먼저 예술 작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술 작품을 좋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술 교육하면 미술학원에 보내거나 가끔 값비싼 입장료를 내고 전시회를 데리고 가서 눈도장을 찍고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몹시 미안해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일은 예술을 가깝게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이의 몫입니다. 그리 큰 돈 들이지 않고 집안을 미술, 이 말을 언제나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신화적 환경으로 꾸미는 법을 소개해 봅니다. 집안의 달력부터 잘 고르자. 달력은 요일과 날짜를 알려주는 용도로 쓰이지만 한편으로는 온 가족이 1년 내내 감상하는 작품입니다. 아이에게 예술적 안목을 길러주고 싶으면 집안의 달력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달력은 거저 얻은 것이란 타성을 깨고 예술 작품을 건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고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집 벽면을 장식했던 달력은 샤갈, 미로, 칸딘스킨, 방고호, 파나, 이철수, 한규백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달력들은 전시회나 미술관 화랑에 있습니다. 연말에 대형 서점이나 대학가의 서점, 어린이 서점에도 판매합니다. 대략 한 2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아이방에 그림책 전문 출판사나 전문 서점에서 나온 달력을 걸어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독일의 서점에서 무지개 물고기, 아기곰 라르스 시리즈의 달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시회의 포스터도 걸어봅시다. 집에 걸린 포스터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가 6살 때 현관 옆벽에 전시 포스터를 몇 달간 붙여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제 모습을 크게 그렸는데 옷 색깔이 포스터의 색감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포스터 한 장을 통해서 색감 갖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소중하게 전시해 보십시오. 칭찬이 아이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그 적용 방법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작품에 대해 이빨림으로만 하는 칭찬의 효과가 떨어지고 부모가 칭찬한 그림이나 그 다음날 휴지통에 들어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근사한데 아빠 오시면 보여드리자 말해놓고 까맣게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가 그린 그림을 벽에다 또 액자에다 담아서 전시회를 한다면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림과 친해질 것입니다. 좋은 그림책은 빌려 읽지 말고 삽시다. 그림책은 어린이가 최초로 접하는 예술작품입니다. 잘 그린 그림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책장이 해주도록 똑같은 그림책을 새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100번도 넘게 보는 그림책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책에 그림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일반인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정말 좋은 그림은 비평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봐도 오려서 벽에 붙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듭니다. 왠지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포근해지거나 신나거나 미소 짓게 하는 그림, 마음에 와닿는 그림이 역시 최고입니다. 이것만으로 답이 안 되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화가에게 기동량으로 들은 그림이 좋은 그림책을 고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색감이 뛰어난 그림책을 보여주십시오. 외국에서 유학했거나 활동하는 화가, 디자이너에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무엇보다 그들의 색감을 따라갈 수 없어서 점점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색을 잘 쓴다는 것은 원색을 울긋불긋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톤의 중간색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화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색만을 쓰는 아이가 심성도 맑은 아이라고 속탄하지 않습니다. 아직 색감을 터득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한 그림책을 보여주세요. 사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린 그림 외에 위에서 내다본 그림, 아래에서 올려다본 그림, 대각선으로 본 그림 등 시각에 따라 그림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원근법이나 그림자의 처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즈베츠 베르거의 안데르슨 동화, 난쟁이 코,
이런 다양한 시각 구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소묘 실력도 탁월합니다. 리즈베츠의 치베르커는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안데르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정상급 일러스트레이터로 평가하는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의 작품이 여러 권 소개되어 있습니다. 화면 구성이 다양한 그림책을 보여주세요. 화면 일부분의 축소, 확대, 변형, 여백의 확장 등 장면마다 구도가 변화무쌍한 그림책이 있습니다. 로이코 주아니고가 그린 심수리는 용감한 탐험가, 축소, 확대, 대각성의 시각 구도 등을 적절히 사용함으로 탐험에 걸맞은 긴장감을 줍니다. 책 읽기 좋아하는 할머니는 그림을 넣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입체적인 표현, 얼개 그림이 있는 책들도 보여주십시오. 외국, 특히 유럽의 그림책을 보면 집이 중요한 배경이 될 경우 10개 그림을 꼭 그려 넣습니다. 또 건물 안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많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의 만인의 집, 산토끼 가족의 이사, 너구리와 도둑질, 찔레꽃 울타리 시리즈, 여름 이야기 등 이런 책들을 보면 입체적인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화가들이 신신당부하는 충고가 남습니다.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감은 인간 세계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얻어집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책에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볕 좋은 봄날 꽃향기를 맡고 꽃비도 맞으며 이슬 맺힌 거미줄도 구경하고 개울가에서 발을 담글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자연 속에 던져놓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미술교육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석고 조각상을 앞에 두고 살아있듯이 생생하게 그리라는 지도교사의 이율배반적인 주문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미술교육 풍토를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라는 책에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